네, 장스나와 함께하는 데쿠라 시간입니다. 역시 그 장스나 관절 제고라고 하는 데쿠라는 어떻게 잘 돼요? 잘 되고 있습니다. 저보다 더 잘 나오는 것 같던데. 아닙니다. 지난주 장스나가 이 데쿠라 이야. 그 썸네일을 잘 뽑았더만. 그래요? 네. 저는 장스나 역시 장스나의 그 아니야. 능력치대로 얘기를 했더니 아니야. 썸네일 잡고 썸네일. 확실히 방송은 이 조명과 그 메이크업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확실히 유튜브는 썸네일을 어떻게 뽑느냐에 따라서 포장이 중요하다. 그렇죠. 뭐 어찌 됐든 간에 근데 포장을 어떻게 하더라도 그 포장에 맞는 내용이 그럼요. 그 안에 포함이 돼 있어야죠. 맞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저희 데쿠라 시간에 또 꽉 차게 알찬 내용들 좀 많이 포함해서 전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올라왔던 질문이 하나 있어가지고 요거 소개해드리고 바로 커뮤니티에 들어갈 텐데요. 마치네님께서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과거에 SK 와이번스가 창단될 때 서울로 연고지를 강력하게 희망했고 당시 현대 유니콘스 또한 서울로 이전하고 싶다고 강력하게 의사를 표시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단들 대부분이 수도권 특히 서울을 연고로 하고 싶어 하는데 오비베어스와 LG 트윈스의 전신 MBC 청룡이 서울을 연고지로 선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을까요? 원래는 MBC 청룡이 먼저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산 베어스, 그러니까 오비 베어스가 이제 대전을 쓰다가 이제 빙그레가 이제 창단이 되면서 네. 이제 두산 베어스가, 그러니까 오비 베어스가 서울로 오면서 한 구장에 이제 두 팀이 쓰는, 전 세계를 통틀어서 한 구장에 두 팀이 홈으로 쓰는 구장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파격적인 결정이 나왔던 거죠. 여기서 질문은 이제 왜 MBC 청룡 같은 경우 서울을 연구를 할 수 있었냐. 근데 당시는 사실 82년도는 거의 너는 여기에 너는 저기에 이렇게 좀 거의 찝어주지 않았습니까? 당시 이제 큰 기업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정치권이 좀 많이 개입을 했었던 거죠. 그 당시에. 82년 당시에. 82년도 당시에. 맞습니다. 정치권이 이제 개입을 하다 보니까 MBC 청룡이 서울 영구권을 가져갈 수 있었고 산미가 삼위 슈퍼스타즈. 인천을 가져가게 됐고 네. 그다음에 이제 오비 베어스가 대전 지역을, 그리고 해태 타이거즈가 광주, 그리고 롯데 자이언츠가 부산, 삼성 라이온즈가 대구를 가져갈 수 있게 되었죠. 맞습니다. 그런 게 좀 얽히고 섞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서울이라는 메리트는 굉장히 크죠. 왜냐하면 뭐 지금 뭐 수도권에 사는 그 인구 자체가 거의 5천만에서 거의 2,500만, 3천만까지 지금 이 수도권에 밀집돼 있던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구 밀도가 높다는 거는 그만큼 야구단을 유치했을 때 관중 동원 능력에 있어서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이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팀들이 이제 수도권을 선호를 하죠. 맞습니다. 그런데 뭐 롯데라든가 뭐 타이거즈처럼, 기아 타이거즈, 그리고 삼성 라이온즈처럼 그 지역에 오랫동안 또 이 자리를 잡고 그리고 팬들의 사랑을 받는 팀들은 그 우리가 팬덤층이 굉장히 세잖아요. 네. 뭐 지금 보면 작년에도 삼성 라이온즈가 굉장히 많은 또 팬들을 또 동원을 했고. 홈에서 160만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로 봤을 때는 확실히 그 원년부터 꾸준하게 팀이 바뀌지 않고 그 팀을 유지하는 팀들이 확실히 지역 팬들의 사랑을 좀 많이 받는 그런 모습들이 최근에 좀 많이 나오고 있죠. 네. 자, 요 질문 보내드렸고요. 여러분들 질문 또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많이 남겨주시고 좋아요, 댓글도 부탁드리면서 바로 커뮤니티 들어가서 한국 야구타운 어떤 이야기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한기주설 요것도 얘기해야 되나? 괜찮나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모르겠어요. 글쎄 요것 때문에 한동안 이슈가 됐었죠. 그러니까 유명 야구 선수 출신의 코치와 뭐 그러니까요. 학부모가 불륜. 왜냐하면 있었다. 이것 때문에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참 그 아이러니한 게 그 기사를 받아서 쓴 그 기자들이 과연 정확하게 팩트 체크를 했냐는 거죠. 왜냐면 이게 지금 오늘 뭐 엠팍에 올라왔는지 어디에 올라왔잖아요 지금. 네. 이 남자분이 의처증이 있어가지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약간 망상적으로 뭐 해서 완전 이거 사람 죽이기거든요. 그럴 수 있죠. 이거 문제거든요. 이거 제가 봤을 때 만약에 한기주 측이 기주라고 한다면 이거는 당한 쪽에서는 저는 법정 소송할 것 같아요. 피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피해 구상 요구를 할 수 있는. 저는. 그 밑에 보겠습니다. 최원준, 김현수 무섭네요. KT로 간 최원준 선수랑 김현수 선수에 관한 이야기 같은데 LG가 유난히 KT한테 강했는데 LG에 전통적으로 강한 김현수, 최원준이 갔는데 올해는 쉽게 못 갈 듯하네요. 두 선수가 갔기 때문에. 보니까 KT의 그 위즈 TV를 보니까 와 전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한승혁 선수도 있죠, 뭐 네. 김현수, 최원준도 갔고, 그다음에 한승택 선수가 합류가 됐고. 거기다 함스텍 합류했고요. 거기다가 외국인 선수는 샘 헐리어드. 봐야 그렇죠. 되겠습니다만
지금 보니까 국내 투수 뭐 소영준 선수도 있고요. 고영표, 그다음에 오원석, 오원석, 박영현 네. 다 있죠. 뭐쭉 선발 뭐 새롭게 외국인 투수 2명 데리고 왔죠. 건지하죠. 소영준, 고영표. 물론 그다음에 강백호가 갔긴 했지만 네. 야, 이 캠프지의 전력을 봤을 때는 KT 다시 충분히 5강에 갈 수 있는 전력이 아닐까. 겨우내 이제 보강을 착실하게 잘했죠. 그렇죠. 그런데다가 뭐 작년 시즌에 아쉽게 포스트 시즌 진출을 못했지만 그 동안에 꾸준하게 뭐 한국 시리즈 우승도 차지했고 그다음에 강팀으로 분류가 됐었죠. 네, 네. 근데 올해는 또 다시 아마 이제 5강에 들어갈 수 있는 전력이 구축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강철 감독이 올해도 계약 마지막 해거든요. 네. 지금 8년째 팀을 이끌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그 누구보다 KT라는 팀이 어떻게 커 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운영을 하면 또 팀이 또 잘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저는 해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런 것들을 믿는다고 하면 겨우내 뭐 전력 보강도 굉장히 잘 됐고 또 다시 한번 또 이 포스트 시즌 진출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강한 전력을 올 시즌 구축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진짜 다시 한번 가을 야구 그 이상까지 도전해 볼 수 당연하죠, 있는 당연하죠. 그런, 전력이 되지 않나. 보면은 선수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럼요. 네. 맨 마지막에 김태형 감독 진욱이 왜 이래? 김태형이 놀라고 김상진은 박수갈채. 그러니까 이거는 뭐 김진욱 선수가 잘 던져서 이야기한 부분도 분명히 있고 그리고 기사가 나왔다는 거는 결국 기자들한테 김태형 감독과 김상진 코치가 좋은 이야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진욱이 잘해줘야 된다는 건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김진욱 선수는 늘 기복이 너무 심해. 네. 그렇잖아요. 좋다가도 갑자기 어느 순간 안 좋아져서 볼넷 남발 또 연속 안타 그리고 또 2군 가고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기복이 좀 심한 모습을 좀 줄이는 게 김진욱 선수에게는 좀 필요한 부분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공개적으로 김진욱 선수를 칭찬을 했다는 거는 그만큼 김태형 감독도 뭐 다른 투수들도 중요하지만 김진욱이 제 몫을 해줬을 때 롯데의 5강은 뭐 가능성이 조금 더 밝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뜻에서 제가 봤을 때 이야기를 한 건데 그만큼 김진욱 선수가 이제는 책임감을 갖고 마운드에서 좀 기복이 덜한 모습을 네. 좀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매번 이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다 실망하다 보니까. 그렇죠. 기대가 크면 네. 실망이 커지죠. 네, 그거죠. 네. 38세 양현종이 규정 이닝 3점대를 해준다면 몇 점 줍니까? 규정 이닝에 3점대면 사실상 100점이죠. 규정 이닝을 채우기도 사실 쉽진 않은데 거기다가 3점대면 양현종 선수가 작년에 5점대였습니다. 맞아요. 김광현 선수도 5점대였고 평균 자책점을 거의 1점 이상 뭐 2점 가까이 낮춘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뭐 100%죠. 네. 양현종 선수가 FA 계약을 했는데 45억이 했죠. 네. 송진우 투수가 갖고 있는 210승까지 그래도 좀 남아있긴 합니다만 충분히 좀 깰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게 좀 시간이 걸리긴 할 것 같아요. 글쎄 2+1 계약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계약 기간을 다 채우고 양현종 선수가 그래도 꾸준하게 10승 정도만 올려준다고 한다면 깰 수 있을 것 같은데 꾸준히 10승만 해준다면 근데 이게 어렵죠. 왜냐하면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갈수록 구위는 떨어지고 10승하는 게 쉽지가 않죠. 구위가 떨어진다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승리를 못 올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커지고 네. 그러면 위태위태할 수도 있다. 그런데 양현종이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본다. 뭐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최근 미국 직행에서 성공한 선수가 없는데 자꾸 선수들이 미국 가려고 하네요. 그러는데 고등학교 유망주라고 꼽히는 선수들이 대부분 다 그냥 미국행을 선택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미국 야구에 대한 동경이 있고 가고 싶다는 생각이 있으면 제의가 들어왔어요. 그럼 심사숙고 하겠죠. 그렇죠. 하루 이틀 생각을 결정하겠습니까? 심사숙고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이 결정에 대해서는 사실 뭐라고 하고 싶지 않지만 앞에 이제 사례들을 보면 직접적으로 미국에 진출을 해서 성공한 사례는 극히 드물고 포스팅으로 진출을 해서 대박을 친 경우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많은 야구 팬분들은 이제 그런 선례들이 있는데 왜 보이지 않는 무모한 도전을 하느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개인의 선택이고 네.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뭔가 가능성 있고 리그에서 좀 인정을 받는 시인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KBO 리그에서 뭔가 본인이 어떤 갖고 있는 능력치를 보여주고 네. 그리고 뭔가 좋은 성적을 내서 왜냐하면 역수출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KBO 리그가 이제 다른 리그에 비해서 특히 일본 야구에 비해서는 뭐 저평가 받는 거는 맞지만 그래도 나름대로는 미국 야구가 KBO 리그에 있는 선수들을 인정을 해주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네. 폰세를 통해서도 뭐 알 수 있듯이 그리고 송성문, 뭐 김혜성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이 사실 미국에 진출을 했기 때문에 지금 뭐 미국에 당장 나가려는 어린 선수들이 조금 더 한번 생각을 해보면 KBO 리그에 입단을 해서 여기서 성공을 좀 정말 하고. 성공을 거두고 과감하게 또 좋은 대우를 받고 미국에 진출하는 것도 팬들 입장에서는 그려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거는 뭐 개인의 판단 그리고 개인이 책임져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네. 제가 뭐 이게 잘한 것이다, 이게 못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디아즈 가족 네. 협박자, 성적 비하 모욕 발언, 경찰과 이 사람을 찾아내겠다. 요거 디아즈 선수가 많이 화가 난 것 같더라고요. 이제. 아내를 향한 성적 비하 발언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네. SNS 통해서 성적 모욕과 불쾌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받았다. 이게 이 정도면 범죄죠. 범죄죠, 이건. 네, 악성 댓글 수준이 넘는 이거는 경찰에 의뢰해서 이 사람 잡아야 돼요. 제가 네. 봤을 때는. 잡아서 채우랑 차야죠. 분명히 이거는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이런 사람들은 선처를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무슨 뭐 또 잡히고 나서 뭐 딴소리 하겠죠? 뭐 농담이었다, 장난이었다, 뭐 애정의 표현이었다 이런 것들 봐주면 안 됩니다. 저는. 그냥 들어가야 돼. 예. 아 근데 김도영 근황 한번 보겠다. 김도영 근황이 있어가지고 잘 훈련하고 있는지 언제 부상 당했나 할 정도로 열정적으로 훈련하네요라고 이게 사진이랑 영상이 같이 올라온 건데 야 이제 몸 상태가 괜찮나 보다. 수비. 그리고 지금 세 번째 햄스트링 다치고 한참 됐잖아요. 아, 그러니까 얼마나 노심초사하면서 김도영 선수가 몸을 만들었겠습니까? 그렇지. 그리고 사이판 전지훈련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 그리고 도루에 대한 과감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 근거는 뭐겠어요? 몸이 자신 된다? 있다는 거거든요. 몸이 몸이 된다?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거 한번 믿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한때는 손아섭도 김현수 못지 않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뭐 내용을 다 떠나서 손아섭 선수가 지금 계약이 안 되고 있잖아요. 유일하게 지금 안 네. 되고 있죠. 손아섭 선수도 그러면 지금 포지션 때문에 안 된다면 혹시 뭐 일루수나 안 되죠. 안 됩니까? 그렇게라도 좀 안 단지 되나요? 키도 작고 그리고 일루는 다른 팀 선수들도 다 지금 포진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김현수 선수는 이렇게 한 살이나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계약이 되는데 손아섭 선수는 이 지명 타자에 그러니까 갇혀 있어서 그런 결국에는 타격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최영호 선수가 왜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네. 삼성으로 이적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타격이 좋았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김현수 선수도 타격이 좋았죠. 3년에 50억을 받고 어떻게 KT로 이적이 됐겠습니까? 한국 시리즈 또 MVP도 차지했고 네. 그리고 올해 반등에서 또 좋은 성적을 타격에서 보여줬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김현수 선수는 또 3루와 1루가 가능한 수비수란 말이죠. 근데 천하섭 선수는 이제는 수비가 불가능한 선수로 약간은 이제는 리그에서 이제 평가를 받다 보니까 그런데다가 2루타도 많지가 않아. 그러니까 결국 단타 위주의 타자기 때문에 뭔가 타석에서 기대를 하기가 어려워요. 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뭐 주자 2루에서 안타를 때리면 한 점이지만 결국에는 홈런과 그리고 2루타를 칠 수 있는 능력 결국은 1루에서 어떻게 이제 주자를 홈에 불러들이냐 이거는 장타가 겸비가 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손아섭한테는 그런 것들은 이제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고 그리고 또 기대치가 떨어진다는 부분이죠. 아하. 그러니까 이제 아마 영입할 수 있는 구단도 없고 그리고 이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근데 현실적으로 좀 손아섭 선수가 조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결국 타격 지표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럼요, 당연하죠. 행보가 달라졌다. 반쪽짜리 타자가 됐다. 자 여기까지 댓글아 살펴봤고요. 여러분들 역시 이제 댓글아 보시고 궁금증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릿고개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스토브리그 저희 힘든 보릿고개를 잘 넘어가고 있거든요. 아마 한 2, 3주 지나면은 또 저희도 이제 캠프지로 취재를 가고 그다음 보면 또 좋은 소식들 재밌는 소식들 많이 전해드릴 수 있고 시범 경기 뭐 이렇게 금방 다가오니까 조금만 더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면서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또 댓글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구로 나된다. 데리고 오라. 고생하셨습니다.